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출발한 뉴욕 증시, 현재 3대 지수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연준이 선호하는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가 발표됐는데요. 전년 대비 상승률은 6.6%로 1982년 1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0.9%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5.2%로 예측치를 하회했고,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또 다음 주에는 대망의 5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연준의 FOMC 회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앞으로의 대응 전략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든든한 마스터님들께서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골드도시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워치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버라이티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환율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급등과,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 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평가가 이번 주에 다 내려졌는데 정말 4%대가 넘는 하락과 반등, 굉장히 버라이티했습니다. 자, 이 요인들이 뭘로 짚어볼 것이냐. 증시에서는 지금 현재 환율에 의한 채권금리와 환율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환율을 대해서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우리 코스피와 나스닥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가볍게 그리고 편안하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와 미증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오늘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그리고 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샵 0082번으로 골드도치라고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또 이 골드도치님의 입장 번호는 0707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또 저희가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내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 3월 PCE가 전년 대비 6.6% 상승하면서 198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골드는 미국 1분기 GDP가 마이너스 1.4%로 발표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독일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합류 소식에 상승하면서 10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의 4월 CPI가 전년 대비 7.5%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입니다. 0.41% 하락한 13,39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1.08% 상승한 온스당 1,91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1.24% 오른 배럴당 10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6% 상승한 1.05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의 투자 대응 전략 그리고 또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은 전일 역성장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닝 호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거래일에는 시장이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또 2.8% 구간에서 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강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센스로 또 나스닥 대응해 보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제 이후 3일 연속 3일 거래일째 좀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은 매수 스탠스로 꾸준히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차트를 제가 먼저 좀 짚어보시면 지금 현재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가 어제 같은 경우 전전일 굉장히 강한 하락의 반등 매수가 나오면서 연속적인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것은 지금 제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큰 장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13,400 구간을 현재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요 구간 지금 13,400을 넘어서면 요 구간부터 계속적인 상승을 보시되 오늘 13,540 구간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상승을 보시면서 저는 추세선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요 라인 때 지금 현재 구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요 현재 지금 구간입니다. 요 구간 13,400을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가시면서 파동을 보실 때 지금 현재 61선 200틱 차트에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200틱 차트가 있습니다. 200틱 차트에 61선을 이탈하지 않는 핑크색 61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이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스닥 차트 보고 또 자리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매수 전략 세워주셨는데 시장에 대해서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제일 뜨거운 이슈가 환율이죠. 제가 저번 주에 나왔을 때 환율 우리나라 원달러 원환율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물어보실 때 제가 1,250원과 최대 1,280원 선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일주일 만에 1,250원이 넘어갔어요. 금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추세는 예전에 우리가 팬데믹 때 최고점이 원달러 환율이 1,281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시장에서 1,250원을 넘어가면서 증시가 급락을 주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라면서 다시 던질 때예요. 네. 사실은 그때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때 바닥일 때 제가 피어 그레드 차트도 보여주고 하면서 그때 공포지수가 8이었습니다. 8에서 10, 12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당시에 그 차트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게 긴축인가 하면서 쫙 올라갔습니다. 긴축인가 양적 완화인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지 이러면서 쫙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환율이 다시 또 1,3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환율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코스피 지수에 대한 상방 관계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우리 코스피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우리나라 물론 걱정됩니다. 걱정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PPT를 잠깐 보시면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환율과 증시입니다. 환율은 더 올라갈 것이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FMC 회의 이후에까지 제가 1,280원, 300원은 조금 넘어가기 힘들고 1,250원이 심리적인 마진 노선이다. 그러나 그거를 가볍게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 좀 있으면 차트를 제가 잠시 보여드릴 건데 달러와 환율 차트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지금 시장이 쉽게 얘기하면 좀 재밌습니다. 유로와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자리값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알게 되는데 오늘 만일에 달러가 계속적인 우상향 계속 넘어가 버리게 된다 그러면 환율은 조금 더 강한 강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준비한 것부터 불러보면 저번 주에 제가 달러 상승 추이라고 해서 추세선을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1250원대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입니다. 그 전에 정고점이었던 1240원, 40원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104, 달러가 104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달러 차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보시면 딱 0.10포인트 남겨놓은 고점입니다. 자, 달러를 좀 보여드릴 건데 저항대 3포인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쓰리바닥, 쓰리 고점이라고 하는 3포인트. 보통 통화권에서는 레벨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레벨을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열려 있고 달러는 110불까지는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은 1,300원대를 넘어가게 돼요. 예전 같았으면 1,300원대가 넘어가면 나라가 문제가 있다고 난리인데 지금은 조금 그렇게까지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 지금 알고다시피 엔화도 130원을 넘어가고 600 얼마죠? 엔화가? 130달러 넘어갔죠. 맞죠? 네. 130달러가 지금 딱 넘어가면서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계속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600을 넘기면서 굉장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약세를 같이 보이고 달러가 상승하면서 반대로 약세를 보이는 거라서 지금 현재 증시는 그렇게 타격을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달러 상승 추이에 맞춰서 지금 현재 유로가 딱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바닥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바닥권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나? 이 레벨을 이탈하겠느냐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그래서 달러와 유로는 어차피 디커플에 대한 딱 완벽한 디커플을 보여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어차피 달러가 상승을 해버리면 유로는 자연스럽게 더 빠져야 됩니다. 유로가 더 빠지겠습니까? 라는 저번 주 질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네. 저점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 투자 전략을 짜가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다라고까지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일주일 만에 그 바닥권을 다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환율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자, 리먼 사태 이후 그리고 팬데믹 때 잠깐 보여주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을 넘어가겠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삐쭉 꼬리를 더 세우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돌파하면서 삐쭉 더 세울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저항대는 어디겠냐는 거죠. 저항대는 지금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는 1,300원대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렇게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물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1,300원대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수입하는 물품 중에 인플레이션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가파를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율을 딱 본다 그러면 무역수지 적자 구간에 이번에 들어섰고 올해는 적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저번주에.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요 구간이죠. 무역수지가 적자와 그리고 약간의 반등 그리고 다시 적자 폭으로 내려갔을 때 다음 분기, 다음 주 다시 발표가 나오는 분기에서는 좀 더 하락세가 깊을 것이다라는 예상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더 가파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총재가 부재 중일 때도 총재가 바뀌지 않았을 때도 금리 인상을 올린 만큼 굉장히 급하게 따라가는 상황인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최소한 0.5bp 이상은 금리가 격차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게 우리가 그걸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분명히 역전이 될 가능성이 무조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재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얘기하신 게
역전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감내하면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에. 인플레이션은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물가는 좀 상승하더라도 우리나라 성장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생각이고 그렇게 아마 포커스를 계속 맞춰갈 겁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가파르게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도 계속 가파르게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은 조금 안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안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프로 보시면 0입니다. 0에서 지금 수렴을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12년도부터 0에 수렴했을 때 요 구간이죠. 2020년 팬데믹 때의 한 번,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번의 0의 구간에 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흑자일 구간과 적자일 구간에서 우리는 지표가 코스피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보게 되면 지금 수출과 종합주가 지수를 같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까만 선이 까만 점선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까만 선이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번쩍했다가 맞물렸을 때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계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반등을 보여준 것처럼 예전에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같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반등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먼저 분석을 해드린다 그러면 요거는 현재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이고 올라간다 그러면 현재 85년도부터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떠한 패턴을 보여주고 어떠한 파동을 보여주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요 구간대입니다. 요 구간대를 유의 깊게 좀 보신다 그러면 첫 번째 고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에서 지지 라인을 한번 확실하게 밟아주면서 다시 한번 요 구간을 못 넘는 긴 시간 2016년도까지 못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주가지수 미국과 틀려서 한 번 상승 이후 긴 보합을 줍니다, 여러분. 한 번 상승 그리고 크게 한 번 올라가면 다시 한번 조정폭을 반드시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조정폭은 요 라인대예요. 요 라인대. 지금 요 라인대가 얼마냐면 2,600선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종합주가 지수가 2,600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등을 보여준다 그러고 제가 계속 두 달, 석 달 동안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굉장히 지금 선방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힘내고 있는 겁니다. 요 라인대 2,600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다시 2,700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자신 있게 얘기한 게 이러한 부분. 요 라인대 지금 현재 시장 컨센이죠. 시장 컨센이 지금 요 라인만 이탈하지 마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요 라인대가 이탈된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2,500이 이탈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열어두기를 밑에 하락으로 열어둔다 그러면 2,400선까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것을 차트로 제가 잠깐 기술적 분석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린다 그러면 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금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아, 충분하다. 충분히 지금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간 계속해서 셀코리아에 나섰던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줬잖아요, 오랜만에. 기관 매수부터 외국인 매수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죠. 네. 갑자기. 물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갔을 때는 네. 나가야 돼요. 네.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예. 오히려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오늘 원달러 환율만 보더라도 지금 16원 6전이 하루 만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락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본다 그러면 네. 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엔 너무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상황이 다 있군요. 있으니까 여기서 짧게 설명드리는 요 답은 요겁니다. 이렇게 하나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그렇죠.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팩트를 몇 개 가지고 와서 노란톡이 들어오시면 네. 노란톡이 들어오시면 제가 그거를 월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좀 한 번 더 풀어드리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앞서 네. 내용을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게 종합주가 지수예요, 여러분. 종합주가 지수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강한 콘크리트 라인이라고 자꾸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라인이에요. 콘크리트 라인. 이 라인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계속 시장에서 외치는 거에 아마 이 라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라인이 한 어느 선? 지금 현재 2606이죠. 그래서 2600만 무너지지 말자라고 계속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 계속 긴 시간 저점을 한번 확인한 이후에 요 라인을 확인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고 있는 거고 저는 그리고 요 라인대가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어깨에 손 올리고 같이 가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계속 제가 좀 긍정적으로 표현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다행히 이번 주 들어서 물론 우리나라 삼성이 오늘 4%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조금 힘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삼성도 같이 좀 등락을 좀 강하게 올려주면서 코스피가 좀 강하게 올려준 부분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같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같이 동반 상승을 계속 이어주고 있다. 그리고 하락할 때 우리나라 하락폭은 굉장히 컸어요. 과거에. 그죠? 근데 나스닥은 지금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5월 3일, 4일 날 FOMC 회의 앞두고 모든 차트가 정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맞춰주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달러가 상고점, 유로 상고점, 그리고 우리나라 바닥 보시면 정말 똑같습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쌍바닥, 쓰리바닥을 딱 찍어주면서 바닥을 다 터치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 라인은 2700이에요. 2700선만 넘어가준다 그러면 충분히 2780과 2800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최소한 2700만 넘어가 주길 바란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시장도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도 보시면 요 라인대예요. 요 라인대가 추세가 넘어만 가준다면 딱 요 구간에 지금 현재 저항대 맞고 보시면 딱 스톱회가 있습니다. 요 라인대만 넘어가준다 그러면 61선과 21선 기술적 분석에서 파란 선이죠. 파란 선에 딱 걸쳐가 있는데 요 라인대만 지금 현재 넘어가준다 그러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같이 보면서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면 달러예요. 달러를 분석을 해보시면 네. 주봉입니다. 주봉도 제가 아까 PPT에서 보여준 것처럼 보다는 이제 PPT 말고 달러 차트로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지금 전 고점이 103960입니다. 오늘의 고점이 103950이에요. 고점을 넘어가지 않는 조정폭을 주면서 오늘 일봉상 아까 금방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달러가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급락을 보여주면서 훅 빠져버렸죠. 오늘 원달러 환율, 달러 환율이 아니 달러만. 달러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같이 빠지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를 말씀하시는 네, 달러 지금 현재 차트는 달러 인덱스고요. 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950이라는 고점을 확인하고 오늘 그것을 못 넘어가고 하락폭을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같이 조금 급락을 조금 떨어뜨려 주면서 같이 동반하라.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만일에 오늘 이후 다음 주에 달러가 반등세를 조금 멈춰주고 요 라인대에서 보합권을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도 같이 조금 조정폭을 보여주면서 좀 안정권으로 들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종합주가 지수도 보시면 굉장히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외인이 유입되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후 다음 주 월화수가 될 것 같습니다. 월화수 이후에 FOMC 회의가 지금 전체 시장은 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밥이 다 됐는지 뚜껑을 열어보는 날이 3일인데 뚜껑을 열고 밥이 다 되었느냐 아니면 밥 뚜껑을 다시 닫아야 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전체
시선이 다 쏠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전문가와 애널리스트, 모든 사람들이 증시를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3일만 보고 있어요. FMCA에서 0.5bp, 0.5bp를 인상하고 0.75bp를 다음에 올라가겠냐.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데미지, 긴축 발작이라고 할 정도로 데미지를 먹었는데 이것을 다 해소하고 다시 반등의 여력을 보여주겠느냐. 그리고 악재가 없어진 것이냐. 정말로 1월달, 3월달에 FMC 회의 이후 반등을 보여준 것처럼 이번 달 5월달도 회의 이후에 다시 증시가 살아나겠느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FMC 회의 이후에 오늘 이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상승폭을 보여주고 2,700만 넘어가준다 그러면 충분히 2,770과 2,800선까지도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코스피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바닥 2,600 라인만 꼭 지켜주시면 집중해서 2,600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계속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상승, 그리고 한도 달러에 맞춰가지고 조정폭을 더 이상 큰 상승 없이, 물론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는 예단하기보다는 예측치는 현재 오늘 이후 달러가 내일도 다음 주에 하락폭을 보여준다면 한도 조금 조정을 줄 것이고, 그리고 코스피는 반등, 그리고 나스닥도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제가 궁금해지는 게 언제쯤 반등에 나서게 될지,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이 이어질지 궁금해지거든요. 그게 정말 이게 채권을 얘기하면, 네. 채권을 가지고 얘기하면 좀 쉬워요. 왜냐하면 채권 금리라는 것이 네. 채권이 올라가네? 뉴스에서 올라갈 것 같네? 얘기하면 이미 반응을 해가지고 다 올라가 있죠. 네, 채권 시장이 또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큰 시장이니까. 예. 그러면서 금리가 인하하겠다 그러면 벌써 다 내려가 있고, 아, 인상하겠다면 다 올라가 있고, 네. 먼저 선반영. 선행하잖아요. 선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비료가, 예를 들면 이번에 비료가 많이 올라간다는데, 그리고 비료 차트 현대 비료나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벌써 따따상해가지고 3배, 4배, 5배 올라가 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진입. 그래서 조금 우리는 늦더라도 확실하게 반등을 보여주는 거. 그렇다면 FMC 회의 이후겠죠, 여러분. 그리고 코스피 같은 거는 2,700선을 안착했을 때,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2,700을 안착하고 추세에 안착했을 때, 그때 따라 들어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따라가려고는 하지 마시고, FMC 회의 이후에, 물론 FMC 회의 이후 지나고 나면 월화수에 굉장히 상승폭을 크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번 주 미국 나스닥 S&P 증시 현황입니다. 증시 현황을 보시면 제가 어제 캡처를 해가지고 핀비지에서 가지고 온 건데, 요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번 주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것 확인해 보니까 정말 벌겠거든요. 그 전날 하루하루가 정말 틀렸습니다. 하루는 불이 나서 새빨겠다가 하루는 파랗고, 그리고 오늘 것만 먼저 보신다 그러면 오늘 것 같은 거 하시면 좀 푸릇푸릇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테슬라랑 그리고 애플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개인에 대한 악재인 겁니다. 한 개인. 물론 테슬라 하나만 가지고는 분명히 시장은 호응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의 사람, 그죠? 이름 대기가 좀 뭐해서 그냥 그 오너에 대한 행적을 따라가면서 시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 다른 부분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테슬라만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하게 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을 조금 현재 계속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요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네모 모양이 다 크기가 틀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시가총액 크기입니다, 여러분. 시가총액. S&P 500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의 시가총액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거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고요. 그리고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처럼 큰 회사들은 네모컨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요 4가지, 5가지 빅테크, 제가 항상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요렇게 딱 잘랐을 때, 요 위에가
지금 현재 빅테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요 라인들이 나스닥에 좀 상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들이 요 회사들이 만일에 조금 실적이나 그리고 증시가 많이 하락을 보여준다 그러면 나스닥은 좀 많이 빠지게 되고요. 이 부분에 있는 회사들이 조금 파랗게 실제 뭐 2% 3%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면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삼성이 40% 이상에 차지하고 있듯이 이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나스닥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선행지표 그리고 후행지표로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등이 지금 현재 이번 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좀 많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4%대 이상 빠지면서 이번 주 많이 큰 크기의 보합권을 지금 현재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금리 인상 예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5월달, 6월달, 그리고 올해 금리 인상이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자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헷갈려 하시는데, 이번 주 5월달은, 다음 주 있을 5월달은 거의 확정입니다, 여러분. 0.5bp. 지금 현재 핀비즈닷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핀비즈닷컴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고 매주 앞으로도 좀 자주 보여줄 거고 좀 뭐 일이 있으면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 말씀드릴 건데 지금 75bp 인상률이 99.1%예요. 0.9% 차이로 이 부분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6월 달입니다, 여러분. 6월 달에 지금 보시면 2002년 6월 15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 시장을 얘기하는 거지 5월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94.8%로 얼마가 잡혀 있냐면 150 잡혀 있습니다. 지금 5월 달에 0.5bp가 인상되면 0.75bp가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예상치가 94%로 잡혀 있어요. 94%로 잡혀 있는 이 부분이 지금 150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0.5bp가 아니라는 거죠. 6월 달의 상승폭은. 물론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시장은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면 6월 달에 0.75bp 그리고 7월 달은 중요한 건 7월 달이라는 거죠. 7월 달도 지금 현재 핀비즈에서 예상치를 잡고 있는 게 시장의 컨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의 컨센서스가 90.0%가 얼마 잡혔냐면 200이라는 거죠. 한 번은 0.75가 분명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번은. 분명히 최소한 0.5bp가 3개월 그리고 그중 3개월 중에 한 번은 0.75 그 이상 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긴축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래 되면 성장이 무너지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에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오펙에서는 절대 증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미국이 아무리 좀 더 오일을 좀 뽑아라 얘기해도 오펙에서는 미국은 언제 우리 고객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산유국 중에 제일 많이 뽑는 나라가 산유국에서 그 기름을 많이 뽑아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도 미국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뽑아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거 조금 뿌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펙에서는 미국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같이 공조를 하면서 오펙 플러스와 오펙이 증산에 대해서 굉장히 무뚝뚝하게 하고 있던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계속 상승할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또한 0.5bp, 그 다음에 빅스텝 이후 자이언트 스텝이 남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번 뉴스에 3.1%가 넘어갔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넘어갔다는 것은 현재 시장이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율이 얼만큼 올라가고 있냐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3%대 넘어가면서 굉장히 시장이 많이 놀래고 있고 그리고 긴축에 대한 속도 또한 분명히 빨라지고 있고 크게 지금 시장은 긴축은 초반에 굉장히 앞당기고 후반에 가서 성장률이 위축이 되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패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성장률은 조금 위축시켜도 돼요, 여러분. 증시는 무너져도 돼.
증시에 있는 돈이 좀 빠져나와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긴축 발작 현재 굉장히 강한 하락폭을 보여줘도 패드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다음 주예요. 다음 주에 만일에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린다 그러면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를 잠깐 다시 한번 더 보신다 그러면 일봉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봉 차트를 보이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못 올렸네요. 제가 좀 넘어간다. 400이 넘어가야지만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못 넘겨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라인대가 넘어가야 됩니다. 요 라인대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13,400이 넘어가주는 모습만 보여준다 그러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구간대입니다. 요 구간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과 다음 주 월화가 제일 중요하다. 물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지켜보시면서 13,400에 대한 기대 값에 대한 저항대 돌파에 초점을 맞추는 매매를 스타일을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아니면 뭐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청자분의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5021님께서 6월에서 7월에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선반영 중이라고 보시나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지금 5월 달에 FOMC에 대한 네. 빅스텝이잖아요. 빅스텝이 연속적인 빅스텝의 3회차 연속적인 빅스텝에 대한 반영분이긴 한데 아직 반영분은 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0.5에 대한 반영분은 충분히 다 현재 받아들였는데 네.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물론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애플 등 큰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이 지금 현재 조금 실적이 호실적으로 약간 나오면서 기대치는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러면서 상승 반등을 하면서 오늘은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네. 계속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FOMC 회의 이후에 5월 달에 정말로 13,400과 14,000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성장이 정말 크게 위축이 계속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그렇다면은 앞서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만 지켜낸다면 다시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주셨잖아요. 네. 그럼 올해 미증시는 전고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5217 시청자님께서도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정고점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정고점이라 그러면 15,200 구간이에요. 네. 15,200 구간. 제가 볼 때 저도 지금 기대를 했던 게 15,000 구간이 아니라 예. 14,250 구간과 15,000 구간에 대해서 상승폭을 좀 제가 예상치를 좀 냈었는데 네. 계속 빠지고 있던 거죠. 계속 빠지면서 그럼 저점 밀린다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12,80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점 보시면 12,850이에요. 딱 12,850 라인. 제가 줄을 끊을 것 같거든요. 850 라인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12,800까지 딱 밀리고 반등을 쳤는데 반등 치고 현재 12,800 라인이 무너진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12,000을 위협할 겁니다. 여러분. 하락폭은. 우리가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것은 12,000 구간을 회복하면서 저점을 12,650. 우리가 코스피가 2,400을까지는 열어둬야 되듯이 나스닥도 오늘 내일 다음 주 FOMC 이후 반등을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적인 하락과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준금리 상승률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나스닥은 충분히 위축을 받고 뭐 긴축 발작은 아니더라도 조정폭을 좀 더 길게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폭이 12,000라인대 렌즈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면 앞서서 나스닥과 코스피는 커플링 된다 커플링 말씀해 되죠. 주셨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는 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할 수는 있지만 뭐 정고점 돌파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고점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최소한 정고점이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추세선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준이 딱 명확해요. 추세선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다면 14,000 아까도 얘기했지만 14,800 라인 레인지는 그리고 최소한 14,700 레인지는 안착을 해야지만이 정고가 넘어가죠. 최소한 요 부분도 못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14,000입니다, 여러분. 14,000이 다음 주 FOMC 회의 전에 안착해 준다 그러면 오늘과 올하 14,000만 넘어가 준다 그러면 충분히 요 라인지
요 구간이죠. 15,000 반경에서 쌓은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시라는 게 예측은 우리가 가능해요. 근데 절대 뭐 시장이 막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모든 이슈와 그리고 모든 많은 부분들이 다 조합이 되어서 증시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물론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좋은데 뭐 아니면 못 올라간다 그러면 왜 못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그리고 네. 하락을 준다 그러면 어디까지 열릴 수 있다. 분명히 우리는 기준을 잡아놓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1125님께서 유가가 반등하는데 계속 상승을 할까요? 현재 어떤 이슈에 움직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국제 유가 지금 현재도 WTI와 브렌트유 모두 2%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가 107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는 10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유가 오늘 제가 오전에 노란톡 들어오신 시청자분들한테 나스닥이랑 유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107.8050까지 열어두시고 오늘 매매 우상향으로 계속 가져가십시오. 기술적 분석까지 제가 지금 다 수익 보고 짚어드렸어요. 계시겠네요. 믿고 가져가신 분들은 계속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네.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자, 기술적 분석. 그리고 어제 있었던 분석값과 오늘 있을 분석값을 다 노란톡에 다 알려드렸는데, 네. 지금 현재 브렌트유, WTI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상승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현재 가스를 공급을 안 하겠다 등등등 해서 이슈가 정말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어째 방법이 없어요. 유가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신문에 뭐 우리나라 신문에는 나오지도 않고 이슈로도 나오지 않는데 미국이 재고분에 대해서 축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계속 매입을 크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수입을 크게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무슨 말이냐? 미국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자동차를 많이 쓸 시즌이 다가왔고 유가를 많이 쓸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서 저장을 한다는 것은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가. 그러면서 현재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현재 상하이가 물론 아직까지 봉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리고 계속 봉쇄를 가고 있지만 시진핑이 얘기한 게 우리나라도 이러다가 망하겠다. 그래서 나가 이제 지금 현재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이 성장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시키겠다는 뉴스가 뜨면서 계속적인 성장. 그리고 성장에 대한 동원을 하면서 홍콩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거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관측에 있어서 유가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것이고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게 자, 기술적 분석에서 좀 먼저 짚어드리면 1번부터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짚어드린다 그러면 현재 네.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봉 장대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건 정 고점이죠, 여러분. 110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110불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110불까지는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우상향, 오늘과 내일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것이고 나스닥은 이렇게 되면 나스닥은 지금 현재 유가와 나스닥은 디커플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커플 반대 포지션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스닥과 유가는 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원래. 반대로 움직이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시장이 조금 뭐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차트에 각자 시장, 각자 유가는 유가, 나스닥은 나스닥 이렇게 따로따로 제가 계속 보려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0불 레인지까지는 충분히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오늘까지는 한꺼번에 올라가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열어두시면서 계속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10달러 선까지는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 짚어주셨습니다. 독일이 이 러시아의 석유 금시 조치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겠다라는 소식에 또다시 유가 지금 강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어서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의 질문 만나볼게요. KSK님께서 오일과 천연가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천연가스 방향은 어떨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또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를 완전히 차단하게 될 경우에는 유럽이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KSK님의 시청자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내추럴 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기술적 분석에서 먼저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네. 시장 분석 한번 잡아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좋습니다. 저 내추럴 가스입니다, 여러분. 예. 가스가 지금 하락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단기적인 거예요. 지금 현재 유가와 가스는 단기 하루 이틀 빠지고 하루 이틀 반등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1회 1배 해서는 안 됩니다. 유가와 가스는 계속적인 우상향이 열려 있다.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상승이 지금 계속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져가셔야 되지 보합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가가 100불과 105불 렌지 그리고 95불과 105불 렌지에서 보합을 보여줄 겁니다. 거기서 조금 쉬어갈 겁니다 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가스도 현재 오늘도 지금 현재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상승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단기 21선이에요. 파란색이 21선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먼저 보죠. 기술적에서 본다 그러면 단기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와 똑같습니다. 요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한 가스는 계속적인 상승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저는 지금 현재 다음 달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종식이 될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5월 9일 날 뭐 마무리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열어두되 정고점은 한번 도달하지 않겠느냐 최소한 정고는 한번 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스는 상승으로 계속 이어가시고 주봉을 잠깐 한번 더 보신다 그러면요. 일봉보다 주봉이 더 큰 차트죠. 주봉이 꼬리를 말고 살짝 주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 지지를 하고 있죠. 요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6,500입니다. 6,500이 무너지지 않는 한 가스는 계속적인 위에 상승의 곡선을 계속 보고 매수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지금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또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무료 특강까지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환율하고 코스피 관련해서 네. 조금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물론 해외 선물이지만 예. 코스피와 우리나라 증시도 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선물이라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수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래하는 품목은 지수입니다. 모든 주식을 모아놓은 종합지수고요. 그리고 그 종합지수를 따라서 국내 선물도 보는 것이고 해외 선물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간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구글이나 뭐 애플 등등 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그 지수들의 합을 우리가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좀 능통한 사람이고 기술적 분석이 좀 더 남들보다 좀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해외 증시는 해외 선물은 기술적 분석이 60에서 70이에요.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은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방법 그리고 코스피 지수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 그 부분에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월요일 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공부방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무료 특강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제는 환율과 국내 증시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내용에서 보다 더 심화적이고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궁금한 사항들 또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골드도치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